명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귀인이란 말은 널리 쓰이는 일반 명사가 된 듯합니다. 귀인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천을귀인을 저는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과분한데 말이죠. 좋은 것이 많으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합니다. 귀인이 너무 많으면 다른 귀인이 돌봐줄 거야 하고 오히려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명리에서의 우스개 비슷한 소리도 있습니다. 천을 귀인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풍경, 새로운 음식, 알지 못했던 신세계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이나마,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이나마 생각의 종을 울려주는 사람, 나를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새로운 기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하게 하는 사람, 살아온 인생의 맥을 짚어줄 줄 아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뒷모습을 말해주는 사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나를 미소 짓거나 웃게 만드는 사람과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저는 이러한 타입의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진정한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과 그런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도 많습니다.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내가 웃고 싶은 만큼 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에너지로 가르치는지, 누군가에게 기인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나 좋은 에너지로 대하고 싶다는 생각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만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관계란 일방적일 수 없어서 언제나 에너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불균형의 관계에서 귀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부처도 무엇도 아니니 베풀고만 살지 말고 자신의 욕망도 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운함도 서러움도 덜하고 손해봤다는 느낌의 관계도 없을 것이고 원망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그리고 우리 삶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늘 균형을 추구합니다. 억울하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맞는 감정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라며 일부러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리에서 이런 작용이 바로 인성이 식상을 누르는 간섭이 일어날 때입니다. 식상이라는 본성의 본능의 촉을 인성이라는 합리적 이성적 생각으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권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쓰고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Follow your gut, follow your instinct, trust yourself. 모두 마음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따르세요. 그게 맞는 길입니다. 설마 아니겠지가 아니고 처음에 든 본능적인 촉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원래 인간은 위험한 것, 불리한 것을 피하고 살게끔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요. 귀인을 찾으시나요? 귀인이 필요하신가요? 깊은 마음속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리의 하루하루 일진에 따른 개인적인 느낌과 다른 말로는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축일은 길을 가다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의 고인물 루틴, 그런 느낌이라면 개인적으로 갑인일은 꽤나 생기 있고 희망적이고 심지어 작은 행복감마저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인데도 말이죠. 육식 갑자 속에서 순환하는 인간의 삶은 이렇게 하루의 이론에 따라서도 그 에너지의 밝기와 크기가 달라지는데
월운, 연운, 대운은 얼마나 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운의 교운기에 있는 상황이라 지난 10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으로 그 후의 일들이 진행됐고, 어떤 인연들을 만나고 헤어졌는지 차근차근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10년은 어떤 시간들이 될 것인지, 어떤 인연들을,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런지, 나의 결정과 행동은 어떠면 좋을지도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대운의 10년이 끝날 때쯤엔 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과 일을 같이 만나게 된 거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라는 말을 되뇌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정신이 맑아야 되고 사리분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의 삶의 기둥이 메인이지만 운에서 그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해가 있고 또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해가 있으니 내가 벤츠 타고 다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순 없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분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 써야 하는 돈과 쓰지 말아야 하는 돈,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그리고 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의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생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런 생기와 활기의 운이 아닌 사람들도 시간이 주는 일, 월, 년 속의 에너지 속에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시고 만나기 전 기대되고 만나고 나서 고마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나를 밤에 뒷골목 싸움이 일어나는 술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공감의 대화도 좋은 웃음도 없는 불만과 하소연의 넋두리와 기다림만 줄 것입니다. 어쩌면 황당함과 당혹감까지도요. 좋은 인연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잔잔한 웃음과 공감의 대화가 오가며 나에게 못 보던 풍경과 경험을 주며 감탄사를 나오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미년이 약간의 설렘과 함께 기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좋은 운의 징조입니다. 따뜻한 연초 되시길 기원합니다. 충에는 좌우충,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충미충, 진술충 등이 있습니다. 12지지 중에 왕지충과 생지충, 그리고 묘고지의 충, 골고루 다 있습니다. 생지인 인신사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신합, 인해합은 또 사이가 좋습니다. 골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싫다는데 엉겨붙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인연이랑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합이요? 그냥 있어도 눈길이 가고 챙겨주고 싶고 호감이 가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괜히 정 가는 사람, 호감 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고자 사주를 물어보면 역시나 충에 원진에 형살까지 있어 괜히 싫은 게 아니었구나 싶고 역시나 내가 필요한 글자, 좋아하는 글자들이 있거나 합이 들어 괜히 좋은 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용신이 병화라면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누군가가 가장 코드가 잘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내가 수기운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수기운이 넘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겠죠. 육합과 삼합이 있지만 삼합은 목적성이 있고 육합은 좀 내추럴한 느낌입니다. 육합에는 자축합, 오미합, 인해합, 진유합, 사신합, 요술합이 있죠. 싫다는 사람 말고 좋다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진짜거든요. 힘든 사랑,
혹은 힘든 인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A가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헤어지지 말 걸 그랬어. B가 말합니다. 너랑 헤어져서 잘 된 거야. 이혼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A, 나 몰래 바람피고 정말 양아치 중에 양아치를 만난 거야, 내가. B, 너한테서 살려고 도망간 거야. 죽을 것 같아서. 동양 철학의 근본은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좋다의 잣대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쁜 너이지만 누구에게는 둘도 없는 귀인 혹은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주를 풀다 보면 성격과 기질, 과거에 어떠한 변곡점이 있었는지, 어떤 굴곡이 기쁜 일이 있었을지 파악이 되고,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건강 문제가 형편이 하는 일이 어찌어찌 될 것 같다는 향방이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향방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가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치 판단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면 그건 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 상대방한테도 그 향방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과 사람들이 나의 그것과는 다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나의 좋고 나쁨의 판단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사회적, 대외적 지위, 이런 게 누구에게는 절대 가치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수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모두 세속의 보편적인 가치를 따른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마치 설탕을 많이 넣으면 그 어떤 요리도 맛이 좋아진다는 하나의 속설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그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설탕과 소금을 요리에 넣느냐는 개인차가 있죠. 설탕 적당히, 소금 적당히. 이것보다 어려운 척도가 있을까요?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기호, 선호도 혹은 가치의 척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적 측정치를 혹은 누군가의 잣대를 특정인에게 들이대는데 현대인들은 주저없이 혐오와 반대를 표현합니다. 옛날과 틀리게 말이죠. 이제는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름이 잘못됨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개별성과 존엄성은 철학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입장 차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미스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학, 화학작용, 사물 간의 불가사의한 반응과 반작용을 말합니다. 일상 용어로는 궁합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묘사될 때 꼭 나오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많이 쓰이는 일상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귀에 들어온 거는 섹스 앤드 시티의 주인공 글 쓰는 캐리가 남자들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그 남자와 잘 맞는다, 잘 맞지 않는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지속적으로 이 용어를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말이죠.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한 채 결합만 하는 물리적인 반응과는 달리 각각의 고유한 성분과 성질을 가진 두 원소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자신만이 갖고 있던 본연의 성질이나 성분은 온데간데없고 전혀 새로운 제3의 물질이 탄생하는 그런 게 화학작용입니다. 궁합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대생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생각하며 섹시하다, 에로틱하다, 낭만적이다 이야기하면요.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어떤 내적, 외적 변화의 과정을 거칠지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에 올인,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분열과 융합의 폭발이나 극치의 합, 인내와 감내가 수반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붙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N극과 N극끼리는 밀어내지만 N극과 S극은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달려들듯이 말이죠. 어떤 화학작용은 우유가 치즈가 되기도 하고 김치가 유산균 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유익의 향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화학작용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든 싫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그 만나게 된 상대에 맞추거나 반발하거나 튕겨져 나가거나 품에 안겨 떨어지질 않거나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에 따라 지원과 희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치환, 분해, 환원, 침전 등의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며 가지각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색깔을 완전히 잃게 되며 어떤 이는 자아를 고스란히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두 원소가 합의되기를 원한다면 주고 또 내놓아서 결국 내가 없어져야 하는 상태, 나를 지켜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 어떤 합과 일치의 과정,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의자가 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너무 흔하고 뻔한 일입니다. 김치가 발효되어 신김치가 되고 유산균이 폭발하게 되는 건 그나마 재미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온도, 습도, 농도,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새못이 녹이 슬고 부패가 일어나고 깎아놓은 사과색은 누렇게 돼버리는 원하지 않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안 좋은 결과물을 낳게 낸다면 그건 아마 인간사에서 악연이라고 부르는 좋지 않은 궁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호연, 악연, 그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에 어울리지 않은 물과 기름 같은 하찮은 인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인연을 바라겠죠. 인생길, 뜻하지 않은 어떤 인연으로 내 시간이 부패하거나 내 맑은 영혼이 갈변하거나 내 반짝이는 이상이 녹슬어버리는 일은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요. 기억도 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구의 마음에도 도장을 찍지 못한 채 잊혀지는 존재들의 하찮은 인연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 모두 드라마를 겪고 있습니다. 극적인 어떤 긍정의 혹은 부정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변태란 있을 수 있을까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화려할 수만 있을까요? 그걸 견뎌서 나비가 되는 날, 진정 새로운 내가 되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덤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클래스를 옮기고 뼈를 깎듯이 내 오랜 관습과 못된 습관을 바꾸고 오늘도 나와의 화학작용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과의 강력하고 번쩍이는 융합의 핵반응을 꿈꾼다면 말이죠. 기꺼운 희생이든 상대와 내 생각의 치환이든 생각의 분해든 두 개의 다른 에너지가 만나 그 어느 멋진 찬란한 빛과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케미를 꿈꾼다면 말이죠. 2년을 잘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다음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싹이 돋습니다. 샛노랗게 싹이 노란 인연들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놔두면 다른 가지에도 내 뿌리에도 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손도손 너와 나의 정이 쌓이고 신뢰와 의리가 빌드업되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사람, 즐거움도 유익함도 위로도 배움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주지 못하는 사람. 나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는 사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내 시간을 조종하려는 사람. 내 시간이 귀한지 모르는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무대뽀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귀가 없는 사람. 공감 능력과 양심이 훅 떨어지면서 이중성이 슬쩍 보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말끝이나 행동에 혹은 시선에 살기가 있는 사람. 고슴도치처럼 톡톡 쏘기만 하고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 시기 질투로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는 사람. 끝모를 불안감으로 상대방의 길을 빼앗기만 하는 사람. 모두 다 정리해야 하는 인연들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안 만나야 좋은 인연들은. 겉으로 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최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관은 자신의 명예와 간판과 직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꼭 끼고 안 놔주겠죠. 더럽고 치사해도 참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정의는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정신적 소통과 마음의 위로와 사고의 일치가 정인이 추구하는 것이죠. 정제는 돈이죠. 정확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돈, 내 저축과 적금, 월급, 그것을 위협하는 누구든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식신은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상대가 최고입니다. 같이 유유자적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비교는 내가 사장이면 너도 사장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과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임이든 동업이든 하면서 어울리면 그저 행복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추구하는 관계의 가치를 이루면서 호호하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음양오행과 식성이 무엇이든지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내 시간이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가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얼마를 먹었든 나이값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들, 기가 소통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실감합니다. 궁합이 맞는다는 것은 이런 소통과 기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나면 부딪히고 소란스러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시간이 아쉬운지,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 많이 웃는지, 유쾌한지, 즐겁고 뒤끝이 개운한지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행태와 속내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건 연륜과 경험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운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썩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시간과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가 빨린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인 일상 용어입니다. 기가 산다, 기가 죽는다와 같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기가 살고, 어떤 일을 만나면 기가 죽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명리에서는 전자의 경우 비겁과 인성을 만나는 때이고, 후자의 경우 관성이나 식상을 만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겁과 인성은 잘한다, 잘한다, 오구오구 내 새끼 같은 기운을 주고받는 느낌입니다. 나를 극하고 나의 에너지를 설비시키는 관성과 식상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들고 배터리 방전되듯이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겁과 식상의 인자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힘을 줬다가 뺏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다가도 식상으로 나의 에너지를 쭉 빼먹기도 합니다. 흡혈귀처럼요. 혹은 관성이라는
나를 극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눈치도 좀 보고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특히 이미 사주팔자에 관살이 많은데 그 관살을 더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 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력 달려 눕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성과 비겁의 충전기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관성과 식상으로 나의 길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력을 충전도 안 해주고 빼기만 하는 인간이 있고 만나면 활기와 생기를 주는 배터리 같은 주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사랑할 일이 생깁니다. 애인을 얻고 싶으면 마음이 우선 몽골몽골 부드럽게 풀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마치 계란찜이나 수플레 같은 마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누군가 와도 푹신하고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을목이 온통 금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면 가시방석에 있는 상황이라 수플레 같은 몽실함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무슨 사랑의 뭉게구름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다고요? 그러면 온몸으로 돈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지? 온통 몸과 마음이 돈이라는 주제로 뒤덮여 있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서울대에 가고 싶습니까?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서 사랑의 도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성으로 하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찐사랑일 수 있습니다. 식상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이고 에로틱한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고 쫓아다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성으로 하는 사랑은 정신적이고 가슴으로 품는 사랑이고 좋아서도 끌려서도 있겠지만 깊은 맛이 있는 플라토닉 사랑인 느낌입니다. 식상이 냄비라면 인성은 가마솥 같은 느낌인 거죠. 관성으로 하는 사랑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재성으로 하는 사랑도 있겠죠. 재성과 인성이 혼합된 사랑이 머리 아프겠어요. 제극인 돼서 찐사랑도 하고 싶고 현실도 무시하지 못하겠고 아마 현실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인성이 어지간히 강하지 않고서는요. 흔히 말하는 관인상생, 좋아 보이네요. 살인상생은 가혹하고 혹독한 사랑처럼 보이고요. 식상생재의 사랑은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원초적 본능 같은 그런 사랑 말이죠. 상관 페인이요? 안타깝네요, 정말.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며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치니 열정을 꽃 피우려다가 연기만 피우고 마는 가슴 미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신가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곧 현실로 나타나니 자신의 머릿속을 항상 원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급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다양한 환경과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스님의 설파처럼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저는
100% 동감하고 스쳐 지나가야 할 인연은 지나가게 놔두고 붙잡아야 하는 인연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절 추억을 공유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내게 좋은 인연이냐,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단절해야 하는 그런 인연은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가족, 친구, 동창이라는 이유로 혹은 오랜 시간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인연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연을 이어나가는데?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부끄러움, 미안함,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만나 30년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같이 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경험이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저 만나서 사는 이야기 하다가 웃다가 헤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의 경험과 느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관계를 뒤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것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구나. 미안한 줄을 모르네. 고마운 것도 모르네. 당연한 줄 아네. 이제는 거짓말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 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특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양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사람만큼 어이없는 경우도 드물더군요. 멋쩍은 웃음이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미안함이나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은 가장 인간적인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 우정, 정이 쌓이는 관계가 되려면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정서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교감과 대화라는 것이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리에서 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주팔자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때가 그렇고 오행적으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 목 기운을 처절하게 짓밟을 때 그렇기도 합니다. 혹은 양인에게 꼭 필요한 평간의 재화가 없을 때도 양심의 가책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앞에서 언급한 케이스들에서 재화가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리고 싶고 판단이 잘 안 될 때 조언드리고 싶은 단편적인 관계의 조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 사랑과 정이 담뿍 담긴 인연들 많이 만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 학연, 지연, 취미 모임 등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인연을 우리는 시절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평생 가는 인연이라고 해야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과 친인척들이겠죠. 그것도 어찌하다 보면 소원해지기가 쉬운 게 요즘 세태이기도 합니다. 남과의 관계는 더 심하겠죠. 애 낳고도 못 살겠다 뛰쳐나가거나 이혼하고 헤어지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인데 하물며 친구, 직장 동료, 어린 시절의 인연들이 몸살을 앓지 않은 게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은 관계를 지속하고 인연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인연의 맺고 끊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간이 갖춰야 하는 양심적인 태도가 시절 인연이든 말상되든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들을 말과 할 말이 있어야 인연이 깊어지거나 이어지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승전, 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년 정도 연락이 끊겨 있다 다시 만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고 이번에도 역시 15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똑같은 이유로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안 만났다면 평생 안 만나도 되는 사이입니다. 2년 전 헤어진 인연들을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년 전 헤어진 같은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2년의 기간이든 15년의 세월이든 보냈을 텐데 너와 나, 그 물과 기름 같은 관계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인연이 아닌 걸 붙들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한 번 헤어진 인연은 두 번, 세 번 헤어질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새삼 또다시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도 그 사람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내 울타리 안에 두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음이 그 상대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연이 소멸됐으니 말이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은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인 것 뿐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절대 해줄 수 없는 헛헛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인연의 쓸쓸함만을 맛보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육식을 하는 사자이고, 가끔 이 고기를 맛보라며 초식동물인 노루인 저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에 저는 큰 실망만 하고 마는 그런 관계의 반복인 것이죠. 사자는 사자끼리 어울리고 노루는 노루끼리 만나야 합니다. 사자와 노루가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안 좋은 대운에 맺어진 인연은 다시 안 좋은 대운에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났던 인연들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연들을 세어보세요. 혹시라도 강하게 뇌리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인연들을 어떤 시기에 만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저는 많은 인연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경험을 벌써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신사대운은 길신대운인데 인연이 이렇게 바뀌고 절연되는 것을 보니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계시인지 암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헤어진 인연, 분명히 그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세월의 담금질이라는 나이 들매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회성 호기심과 자기 욕망에 휩싸인 인간들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인연들이 다가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골목길로 그리고 샛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얻어도 산비탈이나 숨겨진 어떤 곳, 그런 터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유난히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8차선, 16차선 대로변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화가를 좋아하고 뒷골목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음과 양의 차이입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양상이 모두 한결같습니다. 사주팔자가 음팔동이거나 양팔통인 사람은 이런 음과 양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극과 극은 또 통한다고 했던가요? 극음으로 치닫는 자와 극양으로 치닫는 자는 동시에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온통 금으로 도배된 사주와 온통 목으로 둘러싸인 사주가 대립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둘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극음과 극양은 너무 치우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행태가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명에서 그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지 극음과 극양은 단순합니다. 음의 사주는 마음 씀씀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널리 퍼지지 않고 주변의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지만 내실을 기하려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양의 사주는 일단 버립니다. 크게 버려서 나중에 뒷수습은 어찌할지 주변인들이 대신 걱정해 주기도 합니다. 8차선 대로변같이 넓은 길만 간다고 좋을 것도 없고 뒷골목만 누빈다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생긴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음과 양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너무 음기가 강하지도 너무 양기가 세지도 않은 중화, 균형 잡힌 삶으로 살면 좋겠지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음기와 양기가 발산되는 모습을 보니 저의 취향도 저의 선호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저는 병화라서 골목길, 뒷길, 샛길은 될수록 피하려고 합니다. 음습한 곳, 음기가 가득한 어떤 곳을 피해 다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의 에너지에 둔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병화다운 발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고 포용하려고만 했던 그런 때가 길었죠. 나이가 들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성합니다. 모두 포용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가 되는 이가 있고 득이 되는 귀인 같은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의 화합 그리고 생극 재화에서 생의 인연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든든한 안정감도 가질 수 있죠. 극의 인연은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 맞추기 힘들 겁니다. 극을 당하거나 내가 극을 하거나 그런 행위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모두 인연 가운데서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생극재화가 인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도 그런 사람과 해야 잘 풀립니다. 어떻게 그런 인연을 알아보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불편한지, 편안한지, 뿌듯한지, 껄끄럽고 찝찝한지, 정이 가는지, 다시 보고 싶지 않은지, 만나기 전에 기분 좋은 설레임이 있는지, 만나고 나서 떨떠름한지,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몸이 아픈지, 돈이 생기는지, 돈과 시간이 떨어져 나가는지, 기타 등등 많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달려들어도 그냥 예의만 갖추세요. 나 좋다고 해도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내 안에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판단을 그리고 느낌을 믿고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